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유산화를 딱 만났을 때는 이런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였어요. 이거 굉장히 사연이 깊은 약국입니다. 저렇게 멋진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또 다른 직업인 유산화를 선택했을까?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사연 많은 약국, 저 약국 앞에 있는 화분의 개수까지 5년 동안 강렬하게 꿈꾸고 원했었다라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이 약국을 분양받은 때는요 2009년이었어요. 2009년이라고 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였고요.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고 많이 이렇게 내버려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어쩌면 지금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제가 건물을 투자를 했는데 1층만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안 지어지니까 돈을 더 붓기 위해서 3층도 분양을 받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는데 돈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 처음에는 몇 억이었는데 이것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많은 투자를 했고, 이 건물은 땅만 파고 뼈대만 서고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한 약 5년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제발 지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밤마다 꿈을 꾸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전면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텅텅 비어 있는데 저 혼자 달랑 들어가 있는 그런 약국이었어요. 살아보겠노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제 얼굴인데요. 좀 전에 얼굴과 비교해 보세요. 10여 년 전이지만 지금이 낫지 않습니까? 근심은 사람을 저렇게 상하게 하는 거야. 그 당시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10억대가 넘는 빚을 개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들은 저렇게 어렸어요. 천진난만했고요. 놀이터 가고 또 책 읽으러 도서관 가고 돈 안 드는 놀이만을 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안 쓰고 버티자죠. 그래서 저도 저 당시에 안 쓰고 버티자, 싸게 노는 방법, 도서관, 산 올라가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책을 많이 보면 애들도 책을 많이 보겠지. 내가 경제적으로 망한 엄마라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현재 애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서관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동식 도서관에도 있었고 한 주에 약 20권 정도의 책을 빌려다가 봤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지고 우아한 삶이죠. 사실은 왜 그랬냐면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한 10억대가 넘는 빚을 지면 밤에 잠이 올 것 같으세요? 안 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거의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면서 뒤척거리는 이런 삶을 좀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산에 올라가면서 저희 정신을 수양하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기 울산바위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아이들이 저렇게 오릴 때 울산바위를 올라갔거든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 훈련을 한다면서 우리 꼭대기를 꼭 가보자. 그래서 어린애들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한참 올라가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꾹 떨어질 것만 같은 그 곳이었고, 그래도 올라가 보자 아니면 뒤돌아서 내려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어떤 좀 나이가 지숙하신 분이 이 난간을 붙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는 못 내려가겠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저기 올라가서 여전히 덜덜 떨고 있는 아들과 딸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렵게 보였던 산꼭대기에 올라오고 내려다보는 계단이 동네 계단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6살짜리 우리 아들은요 통통 튀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라가 보지 않은 것은 공포이고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되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 인생에 굉장히 어떤 찰나적인 순간이었지만 큰 의미를 갖는 시간이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려놨고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2권의 책이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어요. 일단 풀로 붙인 아이였고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뭔가 폐가 잘못되고 기관지가 잘못되고 늘 병원을 전전긍긍 했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도 늘 이렇게 병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하고 이제 위층에 원장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원장님이 야, 너희는 엄마 아빠가 약사가 아니려면 어떻게 살 뻔했어? 아예 출근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아팠죠. 이게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었을 건데, 저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도무지 이룸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밀어준 게
유전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던 중 만났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보면서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24지 약사를 지은 수지 코엔 약사가 이제 미국의 약사인데요. 그 책 중에 캐나다의 약사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약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도 꾸게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화폐 전쟁은요. 제가 정말 참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건 왜일까요? 제가 직업이 나쁜가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약국에 해외여행 간다고 외국에 갈 때 상비 약을 사러 오는 그 어떤 어머님을 보면 어찌나 부럽던지요. 대개 남편은 뭘 하시나요? 정말 부럽네. 우리 남편 약사인데 저도 약사인데 1년 365일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 외에 자유라는 건 참 없었어요. 왜냐하면 빚을 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게 열심히 부를 쌓아갔는데 어느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게 나의 선택의 잘못일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늘 답답했었는데 이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금융이 그냥 지금은 뭐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있죠.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도 은밀한 전쟁이 바로 화폐 전쟁인데 이 화폐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양털깎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부를 쌓았는데 일순간에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상위 1%의 금융 재벌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이유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력한 화두를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기회를 찾아보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요. 아까 그 썩은 얼굴보다 얼마나 예쁜 얼굴이 맨 앞에 있었습니까? 현재 이 얼굴도 괜찮지 않나요? 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어떠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5점, 5점. 아무도 없어. 3점, 2점, 1점. 난리 났네. 오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뭔가 어렵고 그 부동산도 주식도 뭔가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포감에 있죠. 그러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아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거나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데 시킬까봐 무서워서 안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안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소는 뭐예요? 돈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죠.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한 거 사실이잖아요. 돈이 암만 많아도 아프면 어때요? 병을 돈으로 이렇게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꿈이나 명예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여길 텐데 현재 사실 이 중에 하나 혹은 둘 아니면 넷 다 어려우시다라면 아마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실 거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노후 어떡하지? 100세래, 120세래.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와 소득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일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 어때요? 물가 상승하니까 돈값이 떨어지고 또 뭘 장바구니에 뭐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이 월급으로 들어왔다가 없어져 그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정부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지원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못 만드는데 많이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저 앞그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인데요. 21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22년에 이제 좀 잡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냐면 7% 이상, 최대 9%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미국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어쩌냐 저쩌냐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냐 저쩌냐랑 우리가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한국 지수 한번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 선이 정부가 발표한 물가 지수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2020년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2% 이하 정도의 금리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예요. 그럼 2%가 경제 성장이 되고 2%가 금리가 된다면 안정화되었다. 그런데 2%가 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구성원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22년 8월 6.3%를 정점으로 찍고 하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6.3% 이렇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제외한 지수예요. 집값이 제외된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아요. 거의 10% 육박하는 그런 물가 상승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방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지수예요. 체감하는 계속 올라가죠. 저 8%에서 10% 사이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너무 불행해. 왜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을 벌고 계속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거예요. 8% 10%의 물가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은 정말 내일이 두렵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정부 발표한 거하고 우리 체감 지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폭등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원자재가가 폭등할지 상상 못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원유가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어때요? 모든 물가가 비싸지는 거죠. 훨씬 더. 그리고 환율 어때요? 미국은 미국은 금리를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별로 부자도 아닌 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돈이 막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 환율이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환율이 되게 올라가는 걸 저지하고 있으면서도 1,400원, 1,300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환율이 어땠죠? 1,000원대였어요. 1,000원대. 근데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를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했던 것처럼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체감되기 위해서 이 그림 보여드리는데요. 7위 법칙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법칙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돈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물가가 1%를 유지한다면은 돈이 반토막 나는데 72년 걸리니까 죽으면 돼요. 그죠? 네. 일단 72년이면 뭐 그냥 그래 괜찮아. 자, 2% 정도 되면 36년이라고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2% 이하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땠어요? 쭉 이만큼이죠. 이때 반감기가 몇 년이에요? 7년? 8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억 갖고 계시죠? 10억 갖고 있으신 분 순자산 10억 된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부채 빼고 부동산 다 포함해서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10%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뉴스를 보면 어때요? 10억, 20억, 40억 하니까 무슨 10억이 동네 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10% 부자인 겁니다. 10%. 평균이 얼마냐면요. 4.5억이라고 해요. 중간값이 어디냐? 2.4억입니다. 나 어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평균에서 4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 4억이 7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2억이 14년, 7, 24, 14년 후에 어떻게? 1억이 다시 7년간은 21년 후에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노후가 대비되세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니까 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도둑맞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오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이 되고 곡소리가 또 납니다. 소비자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막 돼도 곡소리 나고, 금리를 올려서 디플레이션이 나도 곡소리 되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포지션에 서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과연 그런 걸 맞출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맞출 수는 없다. 오늘 돈을 벌어도 그게 계속 내 돈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100년이라는 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100세라는 나이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중간에 70대에서 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시점을 맞춘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을 좀 취해야겠다. 그 화폐 전쟁에서 얘기하던 것이 바로 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은 돈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뭐 이런 강력한 질문을 저에게 던졌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필요하구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했어요. 8시간 일해서 12시간 일하고, 약국에서 12시간 일하면요 거의 죽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투잡, 쓰리잡 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냐는 말이죠.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이렇게 벌거든요.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내가 돈을 벌면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늙으면 버는 돈 중에 뭐 예를 들어 4억이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노후를 살아요. 그런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노후로 100세를, 답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떠냐면요, 마처 세대라고 해요. 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나 부양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우리 애가 날 안 돌본대요. 그럼 아까 그 길어진 적자의 노후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블케어 시대는요, 부모를 봉양하면서 동시에 장성한 자식이 집을 안 나가요. 40이 되어도 결혼 안 하고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세대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쓰기에도 벅찬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30이 넘은 애에게도 후원을 해줘야지 되고요. 되게 길게 공부한다요. 그리고 집값을 아꼈다고 집에 들어와서 모든 식자재를 다 자기가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도둑놈을 키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현실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 이 비싼 집을 살 수도 얻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살림을 났죠? 아닌가? 몇 천만 원 혹은 1억으로도 살림을 났었던 세대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 돈으로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세대이니 양쪽으로 위로 아래로 다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적인 인식이 여러분 되시나요? 그런 인식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더 생각을 펼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노인 되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나?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비해야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래서 저도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었고요. 인생 2막 1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준비를 했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점프업을 해서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그곳 여러분도 함께 초대할게요. 저랑 같이 나가 보실까요?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사니까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늘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퇴 직후 굉장히 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다는 것이 나를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나의 노동력으로 몸을 쇠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 라는 자기 자존감을 주기 때문에 우린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덜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어떤 일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일이 어때야 할까요?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입을 버는 일을 오늘 벌고 있다면, 그리고 몸이 쇠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만이 아니라 좀 파이프라인 소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파이프라인 소득은 뭐냐면 찍 틀면 나오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소득의 특징이 이래요. 노동소득은 내 몸이 건강하면 이렇게 일하다가 안 건강하면 절벽인 거예요.
죽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파이프라인 소득은 어때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우리는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하는데,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하시면 됩니다. 박경리의 토지 좋을 것 같아요. 3대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김건모 되게 부럽죠. 그죠? 매일 뭐 병 쌓기 놀이를 하면서도 돈을 벌더라고요. 건물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자산 건물주 없다. 건물주인데 순자산이 아니면 이거 부자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권리소득이 되는지, 시스템적인 소득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돈이 전혀 되질 않아요. 뭘 투자한 게 있어야지 돈이 되죠. 돈을 버는 방법은요, 투자를 하거나 몸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해야지 돈이 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 돈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시간을 속에서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시간은 덜 쓰게 되는, 시간과 돈을 함께 버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도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돈을 벌 건데 돈 하나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고생만 하실 거예요? 돈을 버는 곳에 가야겠죠. 요즘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예요? 물건 사는, 유통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통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갈수록 우리는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싸고도 저렴하게 살 뿐더러 저에게 캐시백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먹어보고 아까 좀 전에 제품 강의 하셨던 분처럼 갑상선이 안 좋았는데 좋아졌어요.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일인 거고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거죠. 마일리지를 쌓고 캐시백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먹겠다는 것은 모든 유통구조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5% 할인 쿠폰 받으려고 매일 클릭을 합니다, 무언가를. 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게 똑똑한 소비니까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컴퓨터로 일일이 가서 매장에 가서 사지 않고 스마트하게 집에서 사서 배송받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죠.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요하게 적합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가게 차리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를 펼칠 수 있는, 책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고정비 없습니다. 저 약국, 아까 보여드린 약국 그거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빚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정비 지출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유리한지.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듣고 투자 비용이 얼마예요? 물었더니 가장 크게 투자를 하려면 3BC를 열어. 참 전문 용어인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3개의 가게를 동시에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가게 비용이 얼만데요? 우리 가게 하나가 10억이었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3개 가게여도 단돈 100만 원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약국을 열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일은 학위나 사회 경험이나 전혀 상관없이 내가 먹어본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소득이 돼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소득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돈을 받게요? 내가 사장보다 더 잘났어도 사장 아래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죠. 자, 자영업은요, 정말 전국에 막 떠들썩하게 멋진 그런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소득이 무한대일까요? 옆에 경쟁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 구조는 천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저는 무한히 돈을 벌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걸 하는 방법은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현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이 글로벌로는 211조고요. 대한민국에서는 5조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선택해서 돈을 벌어가고요. 누군가는 그냥 쓰기만 하는데요. 그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5.2조의 35% 정도 되는 약 2조의 돈이 여러분들의 저의 주머니를 지나서 가요. 그럼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보다 내 주머니를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늘에는 정말 너무 돈이 많아서 큰일이지 우리 삶처럼 돈이 없어서 큰일인 게 아니다. 세계 경제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을 내가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떠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 그 돈 내 주머니를 지나치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지나게 해보세요. 이런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은 화장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용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냥 사회적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분야가 또 늙으면서 예쁘게 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뷰티 쪽으로가 주요 제품군이 되는 거고요. 미래 경제학자 폴 제인 필자는 이제 앞으로 넥스트 밀리어네어가 바로 웰니스 산업 분야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꾸준히 했을 때는 일반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약 5배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어디서 말해요? 회원 직접 판매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5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 많은데 아무거나 시작해도 되나? 자, 묻지마 투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묻지마 가입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현명하고 깐깐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도서관에서. 책 주고 하잖아요. 뭘 할 거면 사전 조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하려면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회사. 얼마나 탄탄한지, 7년 이상 됐는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인지, 창립자의 마인드가 좋은지, 생산 시설이 좋은지, 기타 등등 회사를 봐야 하는 거고요. 탁월한 제품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한다면 나에게는 얼마의 소득을 줄 건지, 나는 공정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살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유산화라고. 이 유산화를 이 3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창립자가 일단 미생물학 박사이면서 세포면역학 박사예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모든 인류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토록 건강할 수 있겠다.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사라서 저는 이 창립자의 정신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좀 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1992년에 만들어졌고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어때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회사 믿을만 하죠. 그리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상장 이후 60배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고요. 코카콜라와 월마트와 더불어서 이제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워렌 버핏이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인터뷰에서 추천했어요. 왜? 실버 시대니까.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상장되어 있는지, 유산화가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뉴욕 증시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여기 보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과 함께 유산화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포스코 이런 애들 94, 여기 96년 비슷한 세대죠. 이들의 주가가 어때요? 100%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도 보이고요. 여기는 어때요? 1411%.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어떠냐면요. 유산화 창립 이후로 3번의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의 값을 반으로 딱 자른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기업의 자신감이 없이는 액면 분할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해요? 삼성전자가 하죠. 그런 액면 분할을 3번이나 했는데 이 가격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믿음 어때요? 엄청나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은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이 전체가 여기에서 자체 생산된다는 얘기고요. 영양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150명의 과학자들과 함께해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중에 150명의 연구진인 회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회사이고요. 이것은 정말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고 내가 먹는 영양제에 힘이 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장내 미생물 연구인데 우리 질병이 장내 미생물과 엄청난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폐아의 분변을 쥐에게 이식하면 쥐가 자폐 행위를 보여요. 결국 장내 미생물이 자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서 많은 미생물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래 연구를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인데, 백악관에서 이 업계의 선두 그룹인 선두 회사인 유산화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모든 질병이 퇴치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이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아까도 보셨겠지만 요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초 영양 단계, 눈 건강, 면역 기능, 뼈 관절 건강, 장 건강을 기준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있고요. 이 제품들은 그야말로 엑셀런스입니다. 탁월성.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엄청난 연구와 그런 생산 공정과 그런 창립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탁월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탁월성은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이거죠. 뭐죠 이게? 이런 기술력이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예요. 올리볼,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폴리시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기술력인데요. 이 중에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특허 번호를 찍고 구글 검색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과 조성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면 우리가 오래 살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진시황을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배를 띄웠다면서요. 근데 우리 전부 너무 돈 없이 오래 살면 좀 슬프긴 한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인간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조합물을 만들어서 세계 특허를 낸 그런 회사예요. 이런 특허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먹는다면 어떻겠어요? 왜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어떤 뭐를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 좋은 제품을 먹고 좋아졌겠어요? 바로 제품이 가진 기술력, 효과를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떠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3의 기관들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3의 기관 여기 보이시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자에서도 그리고 컨슈머 랩에서도 이렇게 PDR, CPS라고 하는 이런 책자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고요. 전 세계에서도 700여 개가 넘는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받았는데요. 메디컬 헬스케어 상이라고 해가지고 24년 상에 이렇게 두 가지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9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영양제, 가장 좋은 어떤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1등을 준 그런 상인데요. 이렇게 당연히 알죠. 분당 서울대학병원 좋죠. 이렇게 국제진료 파트에서 6년 연속 1위, 줄기세포 치료에서 청담 세류원 6년 연속 1위와 함께 헬스팩이 6년 연속 1위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레이시아인가요? 필리핀인가요? 홍콩 이런 여러 회사에서도 각 분야 1등을 한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믿을 수 있죠. 내가 가진 정보력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양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렇지만 전문 기관이 좋다라고 판단한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이면 진짜 나 괜찮다. 아니 아무도 안 먹어도 나는 먹을 테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고요. 도핑에 우려 없이 시합 당일에도 먹고 있습니다. 자, 자랑하고 싶은 선수 이정우 선수. 이 사람은 뭐죠? 유산화를 먹으면서 성장을 했고 유산화가 나에게 준 경기력, 집중력과 향상 때문에 메이저리그 진출했다라고 이렇게 방송도 했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봐온 선수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품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이부의학연구소는 유산화가 직영하는 병원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이부는 세포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를 제거하여 신체가 암 등의 퇴행성 질환을 스스로 치료하게 한다라고 포브스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영양 관리라든지 내가 체질 개선이라든지 면역력 상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산화 영양제와 함께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병원입니다. 논문 하나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품을 드시겠어요? 1년에도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효능을 입증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드시겠어요? 저라면 이런 회사의 제품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죠.
회사 너무 좋죠. 감동이죠. 제품 너무 좋죠. 네. 아까 두 가지 범주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돈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될 때입니다. 돈은 어떤 돈이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돈을 벌고 싶으세요? 오늘 들어오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세요? 계속 들어오는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돼야 됩니다. 만약 계속 들어오는 돈을 목표하지 않았을 때는 아프면 땡이에요. 집안에 누군가가 환자가 생기면 모든 사람은 공포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계속 들어오는 돈을 목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산화 비즈니스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제가 가슴이 다 뛰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씩 계속 들어와요. 아싸!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이 계속 들어오기 위한 방법, 지금 없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연금보험 지금부터 30년 동안 이미 넣었다면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줘요. 근데 지금부터 30년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 30년의 돈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연금은 안전하긴 하지만 작은 돈을 주는 비즈니스예요. 자, 그럼 10억. 아까 얘기했지만 10억 없던데 일단 대출받아서 있다고 쳐요. 그렇게 이자에다가 연결된다니까요. 그렇지만 10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으로 받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차익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합리화한 고수익이에요. 고위험, 고수익.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벌다가 어느 날 폭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금융소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이죠.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초초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힘들죠. 어떤 때는요. 그럼 그냥 안전한 거 이거 하지, 안전한 거. 뭐냐면 이제 임대소득이죠.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소득 착착 받으면 되는데 5억 건물 사면 임대소득 나옵니다. 내 집이 있고 난 후에 얘기해요. 내 집에서는 임대소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받읍시다. 100만 원씩 내라. 이러면 이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금방 모을 수 있나요? 여러분 1억 모으는데 얼마 걸리세요? 제가 많은 방송들 보면요. 1억을 모으게 되면 인생 바뀐다고 그래요. 그 1억이 엄청 어려운 거죠. 1억은 모아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지 어디서 떨어진 1억은 인생을 못 바꿔준다고 하죠. 갑자기 들어온 자산소득도 인생을 못 바꿔준다고 해요. 1억을 진짜로 모아봤던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할 정도로 1억은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 중에 제가 유산화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산소득 100만 원. 유산화로 퓨처빌더를 가게 되면 자산소득 100만 원이 되는데요. 저는 이 퓨처빌더까지 가는 과정을 대략 6개월 정도 봅니다. 30년, 10억, 5억, 1억 중에 6개월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할 거냐면요. 좋은 제품이니까 연구개발 누가 해요? 그렇죠. 제품 생산 누가 해요? 마케팅도 누가 해요? 주문 배송도 누가 하나요? 회사가 해줘. 우리가 택배 안 하죠? 그 다음에 계산은 누가 해줘요? 경리부 어디 있나?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뭐를 하냐면 공유하는 겁니다. 뭐를 공유해요? 경험을. 내가 먹어본 거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경험하는 것으로 좀 전에 말했던 6개월 내에 100만 원이라는 자산소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여기는 시작해봐야 되고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동일 비율의 커미션을 줘요. 20%. 보통 다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처음 진입했을 때와 직급이 높아졌을 때 차등되는 퍼센트를 주는데 여기는 똑같은 그런 퍼센트를 주게 되고요. 이렇게 나의 고객 수가 누적되어서 많아질수록 단골 고객, 모든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골 고객. 단골 고객이 많아지면 소득이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추가센터라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한 사람이 나중 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회사는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리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먹어보고 너무 좋았어서 2명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중앙에 서가지고요. 이분에게 이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너무 좋아서 두 분에게 소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명에게 소개를 하고 그분이 대략 자기네 집에서 먹고 쓰는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약 200포인트 정도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셋이 신났어요. 우리 셋이 막 너무 너무 좋다 얘. 넌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나 갑상선이 좋아졌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 사람이 이제 김 씨가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김 씨가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가지고 어머 그래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꾸준히 이 제품을 먹고 쓰게 되면 그들의 200포인트가 김 씨에게 또 나에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를 내려가는데도 꽤 많은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렇게 시작했던 박 씨가 이제 막 내 몸매 봤어? 나 정말 날씬해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두 명씩만 소개를 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우리 돈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점수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 200포인트씩 올라가서 누적 1400포인트 보이시죠? 저 1400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보여드릴게요. 250포인트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에 57,000원 정도를 벌게 되고요. 그걸 매주 벌게 되면 23만 원 정도를 벌게 돼요. 자, 500포인트가 올라오게 되면요. 아까 누굴 소개했고 걔가 한 개만 더 소개를 하게 되면 11만 4천 원이라는 소득과 월 48만 원의 돈이 되는 거고요. 1000포인트, 아까 1400포인트 갔잖아요. 세 단계 내려갔을 때. 그 1000포인트 정도가 되면 바로 월 소득이 9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100만 원 정도. 저는 이것을 6개월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봤어요. 2달 동안에 2명을 소개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1억 모으는 게 쉬우세요? 2명에게 소개하는 게 쉬우세요? 나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억 한번 모아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그냥 제일 싼 거 먹고 굶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이 철철 날 정도로 어려운 건데 여기에서는 2명을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먹고 너무 좋았어. 너 아프지 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2명 이렇게 세 단계를 갔을 때 100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하면 다 말 듣게요? 안 듣게요? 안 듣습니다. 누가 나한테 저요 당신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진 것을 지켜보는 지인이 바뀌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2명의 나의 단골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6개월 정도 지속했을 때 이러한 권리소득이 생긴다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워드나잇이라는 곳에 초청해가지고 드레스를 입을 턱시도를 입을 기회도 줘요. 너무 멋진 회사죠. 한 단계 더 나가서 2000포인트가 된다라면 약 200만 원의 소득이 3000포인트가 된다면 약 300만 원의 소득이 되는데 이때는 막 해외여행도 시켜줘요. 그 어떤 여행을 시켜주는지는 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근데 자꾸 이따가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다시 물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일단 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자신감 붙지 않아요? 그렇죠? 네, 6개월인데 자, 이 일을 쭉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맥스아웃 제도예요. 뭐냐면 내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2명이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자, 여기 제가 2명 시켰는데 이분이 2명 해서 여기 와 있는 이 반쪽 여기에 있는 이 반쪽이 모두 200포인트를 먹게 된다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10만 점도 넘어요. 그죠? 200포인트를 25명만 먹어도 5,000점이거든요. 그죠? 여기 앞부분만 딱 내 팀이 된다고 해도 만들어지는 그 점수인데 그런 점수를 했을 때 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좀 안 좋다. 여러분이 5,000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난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내가 이루었는데 이 맥스아웃이 되면 어떤 선물을 주게 되냐면요.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되는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십 보너스라고 해가지고요. 매주 250달러 약 한 30만 원 정도를 줘요. 30만 원을 매주 주면 120이잖아요. 아까 100만 원의 권리소득이 얼마나 큰지 얘기했죠. 그래서 플러스로 또 준다니까요. 끝내주죠. 그리고 추가 센터를 줘요. 이 추가 센터를 어디에다 줄까요? 여기다가. 아까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김 씨하고 이 씨를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소개했고요. 소개를 한 맨 밑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파트너들을 지원해주게 되는 게 바로 추가 센터예요. 5,000을 맞추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또 일을 하죠. 그 밑에서 1,000이라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나도.
나도 추가 소득이 생기는데 그 추가 소득은 바로 위에 있는 나의 파트너들에게 고스란히 올라가서 파트너를 지원해 주게 되는 거예요. 먼저 스폰서가 도와주고 밑에 내려가서 올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센터는 어때요? 다시 강화가 되죠. 그 무너지지 않는 5,000점. 무너지지 않는 5,000점은 빌딩보다도 거대한 겁니다. 빌딩은요, 물이 샌대요. 화장실이 뭐가 잘못됐대. 문 고쳐달래.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너무 멋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게 하나가 맥스아웃 됐을 때 좀 전에 그거 여러 가지 보너스를 다 합쳐서 얼마가 돈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돈을 또 계산해 봤습니다. 일일이. 그랬더니 652만 원이 월간 소득이 돼요. 그 하나의 가게를 마쳤을 때. 여러분 650만 원을 벌 수 있으세요? 경단녀가? 아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학원을 운영할 때 아이들은 끊어지고요. 자영업은 손님이 없어요. 월세만 내고 있고. 직장 다니도 전부 다 인센티브로 다 잘리고. 그런 와중에 계속적으로 65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 20억, 40억 하니까 그 돈이 되게 쉬운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 뭐 인스타 보고 뭐 보고 하니까 나만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적인 박탈과 어려움 느끼고 있는 거지 되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650만 원이라는 월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자본 투자가 없이 내가 200점이라고 대략 4,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사든 약국에서 사든 뭔가 온라인 쿠팡에서 사든 쿠팡에는 안 파나? 어쨌든 전 쿠팡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제도 배송을 받았어요. 어쨌든 어디선가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650만 원을 번다면 전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 가게 한 개가 마감돼서 요 정도인데요. 만약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주는 전부라고 했으면 저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약국 운영하면 이거보다 돈이 더 됩니다. 아무리 망해도. 예. 근데 가게를 2개 마감시켜 보았어요. 그랬더니 1,300만 원 정도의 보너스 다 포함해서요. 3개면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이 여러분들 주머니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부 입이 귀에 걸렸어 지금.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돈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없어지겠죠. 돈의 사이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4개가 5개가 마감이 되면 4천만 원 정도예요. 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저 정도가 되면. 그래서 5월이면 전 매우 슬퍼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세금 내고 싶다. 그죠? 예, 그런 세금 내고 싶은 그런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유사나에서 이 좋은 회사, 이 좋은 제품, 플랜으로 스폰서가 도와주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요? 뭐를?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4주마다 100에서 200포인트 소비를 하면 됩니다. 100포인트는 대략 25만 원 정도이고요. 200포인트는 대략 50만 원 정도예요. 그것을 우리 가족 또는 내가 친한 지인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소비하고 2명 정도를 안냈을 때 1억 모으기보다 쉬운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를. 샴푸 좋은 거 쓰자고요. 근데 저거 머리도 막 나는데요. 이렇게 머리 난다고 하면 안 된다. 머리가 덜 빠지는데요. 저거 얼마 안 돼요. 되게 쌉니다. 제가 머리에 좋은 샴푸를 예전에 구해봤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머리가 풍성풍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샴푸를 사려봤더니 다 7만 원, 막 10만 원 이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저 머리 어때요? 풍성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머리가 길이 나가지고 삼이자핀을 꽂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면은 상상이 가시나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현 모습과 다르게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샴푸 하나 브랜드 체인지, 화장품 브랜드 체인지, 나이가 들면 관절 다 나쁘니까 관절 영양제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내 삶이 변화가 온다면 저는 꼭 해봐야 된다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약국 차리잖아요. 그럼 저 혼자 해야 돼요. 안 돼도 제가 책임지는 거고요. 잘 돼도 제가 책임지는 거고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되고 내가 닫아야 되고 격리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 옆에 있는 스폰서가 후원해주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말합니다. 안내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팀이 또 이런 그룹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런 비즈니스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시작 어렵지 않아요. 이 좋은 제품 먹고 쓰고 싶죠. 브랜드 체인지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이든 제품이든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걸 뭘 팔러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팔러 나가는 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팔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먹고 쓴 제품들을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곳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또 복제와 축적을 통해서 시스템, 팀을 구축하면 되는데요. 나는 한 명으로 시작했고 2명을 소개하게 되면 3명이 되는데요. 이 3명이 또 2명씩을 소개하면 9명으로, 이 9명이 다시 2명씩을 소개하면 27명으로 쭉 19,683명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돈을 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10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100명이 1시간씩만 일해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늙고 몸은 힘들어 가는데 그럴 때를 위험이죠. 그게 위험을 했지. 이 했지라는 거는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작전을 짜야 되지 않나요? 우리 현명하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정말 쉽고 재미있고 좋다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 내 손안에 비즈니스가 유맵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제가 하는 이 강의도 곧 탑재될 예정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의 바다 맞죠? 어디든지 다 찾아봐야 되지만 서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서치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 파트너는 도무지 못 찾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곳에 다 모아놨고 순서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교육 시스템이 단돈 3,300원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곳으로 다 넣어놨어요. 정보가 돈인데 말이죠. 이렇게 저렴하게 그룹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소득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자유 플러스 시간적 자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들요, 저는요 유산화 하기 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약국에는 왜 그렇게 상비약을 사러 많이 오는지. 그래서 그걸 주면서 태계 남편은 뭐냐고 얼마나 물었는지. 비행기를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게. 신혼여행이 왜 간 적이 없네?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정말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후쿠오카 가고 싶죠. 라스베가스, 잠비아. 호랑이랑 놀아볼까요? 사자랑 놀아볼까요? 이 푸꾸옥 제가 지난 겨울에 갔다 왔는데요. 풀빌라인데요. 3층에 방 3개, 화장실 3개, 대저택에 그 뭐죠?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누가 쓰는지 아세요? 저와 제 남편 둘이 썼어요. 하루는 이 방에서 자고 하루는 저 방에서 자고 방 다 자지 못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주냐면요. 아까 그림 중에 여행 보내드려요. 뒤에 안 잊어먹고 얘기하네. 여행 보내드려요. 어떤 여행이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했던 그 여행. 그럼 자 봐요. 아까 퓨처 빌더 될 때까지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12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안에 이런 북극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 여기 모시고 온 분과 잘 상의해서 그 사람과 함께 계획하고 나아가면 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이 여행만으로도 이 회사가 주는 가치는 다 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가고 싶은 분인가요? 한인가요? 다 한풀이를 다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이 주는 행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사진이 수백 장인데요. 그중에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만 뽑아 보았어요. 수십 군데를 갔다 왔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드니예요. 시드니. 우리 남편과 마치 신혼여행처럼. 여기는 두바이 사막인데요. 가는데 무척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 돈으로는 안 갈 것 같은데 갔더니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에요. 너무 뒤에가 멋있잖아요. 여기는 남미의 페루예요. 페루에는 이렇게 레인보우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해발 5,000m에 저렇게 아무것도 못 자라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는 이렇게 공기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올라가는 데예요. 제가 왜 가겠냐고요. 거기에 보내주니까 가는 거예요. 보내주니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 유선화가 없었더라면 저런 것이 지구에 있는지 모르고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여긴 또 어딘지 아세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에는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맨 끝에 산이 테이블처럼 되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케이블카 같은 거를 타려고 사람들이 무척 많이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위에 가면 도대체 뭐 있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하고 이제 기다리고 가봤더니 정말 저렇게 멋진 장면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성 자금성 앞에서 찍었는데 멋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런 여행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이 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시켜주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약국에서 쓰러지고 죽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잘난 엄마를 둔 덕분에 또 세계 곳곳을 놀러 다니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울보 같았던 딸이 이렇게 컸고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컸고요. 이렇게도 뭐 홍콩도 가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다는 캐나다 휘슬러 이렇게 스키 타러 올라갔다 왔고요.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1시간 걸려요. 얘네들은 너무 좋다는데 난 다시는 안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데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런 권리소득이 저대에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해놨던 것이 좀 전에 그 두 애는 뭔 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애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 애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어렸던 애들이 제가 막 어이구 이거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어렸던 애들이 이 애들 때문에 제가 되게 슬펐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그대로 말면 이 가난을 이 빚을 애들한테 그대로 상속시키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시켜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될 거고 나는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그만 먹어 먹지 마 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가지 마 집에 있어 그냥 교회 이마트 집 교회 이마트 집 이렇게 살았어야 됐을 건데 얘네들은 이제 뭐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는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이제 약 10년 정도 학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인데 이렇게 gorgeous해요. 이렇게 멋있다는 뜻입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 아들인데요. 야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정우 선수도 영양제 먹고 멋진 선수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축구를 취미로 합니다. 네. 정말 제가 축구 선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취미로 합니다. 근데 잘하긴 잘해요. 근데 이게 여기 한국에 있는 애들처럼 학업 스트레스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하면서도 공부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보면 우리 아이에게 끝갈 수 없는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제도에 우리 딸하고 놀러 간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운동화를 신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사실은 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일을 못했는데도 그 권리소득이 계속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는데 돈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마침 휴학을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엄마라는 선물을 주어서 아이를 돌본다고요. 그래서 엄마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엄마는 천사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엄마가 천사라고 하는데 내게는 천사가 딸이다.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주는 딸이 옆에 있어서 제가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넘겨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유산화를 하니까. 제가 출근해야 했었다라면 아픈 몸을 뒤집고 나갔어야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네,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빌어서 딸 사랑해. 고마워. 네, 보고 있을 거라서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제일 행복한 애는 우리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아주 캐나다와 한국을 넘나들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삶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부럽죠? 저는 아까 수지 코엔 약사의 책을 보면서 캐나다 약사를 꿈꾸었고 이민이 꿈이었고 어느 정도 이룬 거죠. 저희 가족 반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저도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요. 캐나다의 가을은 진짜 멋져요. 겨울도 정말 환상적이고요. 그걸로 고스란히 우리 강아지만 누리고 있어요. 저도 누리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단풍잎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 쑥 들어가요. 그리고 집 앞에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 저렇게 또 멋진 단풍이 있고요. 겨울에는 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요. 마당이 진짜 넓어요. 우리 옛날 시골 촌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사진은 멋져서 막 인스타에서 제가 좀 자랑도 했는데 정말 이국적인 그리고 캐나다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애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이 또 행복하고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10년 전에 저희 선택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도 지금 강의 어떠세요? 하여튼 자연스러움의 극치 아닌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웠겠냐면 그것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관객과 호흡하고 저에게 눈을 볼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그런 좀 강의 실력자가 되어 있었는데 10년 동안 유사나가 준 기회 덕분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됐을 때 전 너무 떨려서 죽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올라가고 강의를 하고 또 마이런 런치 박사님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희 강의를 경청하시는 눈을 바로 보면서 강의를 했는데 와 이런 경험도 내가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진을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한계 없는 성장은 돈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도 한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 시작했지만 10년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 리더스 클럽 멤버가 이렇게 늘었어요. 제가 정말 인복이 많은데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팀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시고요. 얼마 전 거제 프로모션을 갔잖아요. 이때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갔었는데요. 여기에 초청됐던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 회사 뭐야? 아니 뭔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너 선택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다른 소개가 막 나오게 될 정도로 감동 어린 여행 프로모션을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시고 스폰서에게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고 그냥 막 가입한 사람도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1억 모으겠다는 마음으로 좀 제발 좀 해보셔야지 돼요. 저절로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를 두고 정조준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박 사장이 바로 스폰서거든요. 후원하는 사람, 바로 팀. 그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모든 프로모션을 타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룹과 함께. 우리의 모토가 뭐냐면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룹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그룹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곳에 들어가야지 내리막길을 가는 곳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요쯤에 들어왔단 말이죠. 부동산으로는 폭망했지만 유산화로는 제가 아주 운을 타고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제가 들어와서 잘 된 걸까요? 이 회사가 잘 될 때 제가 들어온 걸까요? 제가 저 성장 모두와 함께 그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던 때예요. 제가 선택했을 때와 지금이 굉장히 유사해요. 저는요 100만 원이라는 영양제를 사 먹을 주제가 안 됐어요 그때. 왜냐면은요 아니 우리 약국에 세고베린기 이건 무슨 어디 사투리인가요? 아니 지천으로 널린 것이 영양제인데 뭘 100만 원을 주고 뭐 회사 약을 사 먹어요 영양제를.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고 저는 1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허리띠를 졸라 매느라고 도서관밖에 못 보낸 아이들 키우던 때였는데 추가적인 선택을 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길이 되게 없었어요 그때쯤에. 그리고 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잘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럴 때 저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원래 병약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몸에다 투자를 했고 내가 좋아지면서 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와 너무 같아요. 그럼 지금 뭘 선택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위기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기 속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언제나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막하고 이런 곡선을 반드시 취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예외 없이 기간이 짧을지 넓을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어려울 때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대도약을 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대도약의
기준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운명은 동시에 바뀌어지고 있고 10년 후에 여러분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10년 후 뭐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 2034년 6월 3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디에 있을까요? 그 10년이라는 삶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나와 내 자녀의 삶에 넉넉함과 여유와 어떤 누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선화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